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지금 귤 독학대 수생인데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한 2월달부터 시작해서 6개월 동안 틀린 거가 총 이제 틀린 거 오답 정리를 한 게 6개월간의 정리가 이렇게 A4 3장입니다. 3장이 아니죠. 3쪽입니다. 3쪽.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알면 그러면 오답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최고 압축판을 어떻게 하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달라고 했고 보시면 A와 달리 B는 하면 달리를 가로치는 겁니다. 항상 B는 C하다, 그죠? B는 C하다 되죠? A와 달리 B는 C하다 이렇게 써놓고 A와 달리 그러면 A는 C가 안 되는 거죠. 비교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비교하는 거. A는 B보다 크다. 그럼 A는 크다를 먼저 한 다음에 B보다를 검토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은 가로쳐라. 비교하는 건 뭐해라? 가로쳐라. 가장 간단한 문제풀이 규칙인데 그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문학은 A를 통해 B하고 있다. 그죠? 그러면 A를 통해 B하고 있다. 그러면 A를 통해, 그러면 A의 기준, 범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기준. 항상 이 기준이나, 그러니까 A인데 A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범위를 통해서 B를 보고 있느냐라고 보면, A를 통해, 그러면 A라는 기준에서 B를 보고 있다. 그쵸? 그러면 이건 기준이 되면 이건 구체적인 사례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용 특징이 됩니다. 그러면 A를 통해, A는 기준, 시각, 가치관, 범위, 관점, 이렇게 됩니다. 자, 3번. 그래프의 문제 내용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자체를 볼 때는 압축할 때 X축을 봐야 되고, 기준, Y축 기준을 봐야 되고, 이게 정비례인지, 반비례인지를 봐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비례인데 이런 특징이 있으면 특징도 봐야 되고, 이렇게 네 가지로. 가로, 세로, 정비례, 반비례, 특징. 이렇게 네 가지 하면 다섯 번째가 답이 되기가 쉽습니다. 자, 4번. 결과를 초점을 맞느냐, 행위를 초점을 맞느냐. 그러니까 A에서 A를 자소서 쓸 때도 그랬어요. A라는 팩트가 있는데 이런 B를 통해서 B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C를 만들어 갔다. 그러니까 이 두 단계가 아니라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작. 원인이 뭐고 결과가 뭐냐. 이 원인과 결과 사이에 어떤 과정이 있느냐. 라는 걸 보면 이 결과를 초점이 맞느냐, 행위를 과정을 초점으로 만드냐 라는 가치관 문제에 대해서 풀이 과정이나 이렇게 팩트가 달라질 때가 있습니다. 풀이 방법. 됐죠? 네. 자, 5번. 가장 뭐뭐하다 라는 문제가 나오면 그 답과 비슷한 게 꼭 하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대1 대응을 시켜야 돼서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치시킬 때 두 개가 경우에 따라서 이거랑 가까울 수도 있고 이거랑 가까울 수도 있을 때의 힌트는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 아닐 때 이 나머지 버린 5개 있죠. 4개. 네. 이 3개. 이 3개랑 가까운 게 버려야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을 줄 때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구부리고 이렇게 4개, 3개를 이렇게 하잖아요. 꼭 뭐 같은데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꼬부렸는 거, 이렇게 3개를 꼬부렸으면 이것도 꼬부렸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는, 그죠? 네. 나머지 선택지에서 힌트를 최대한 뽑아내야 됩니다. 그렇죠. 이해됐죠? 가장 간단한 것 같으면 문제 풀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다음 고전소설 인물의 행동이잖아요. 행동. 네. 그러면 지문의 그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이 말하는 사람이 많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고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A는 네모, B는 세모, C는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이렇게 길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내용을 쓰다가 말을 동그라미를 쳐서 등장인물의 대화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다음에 풀면 굉장히 편하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강상의 범주 이끌 A냐 가냐 복이냐, 그죠? 감상의 범주, 감상은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A와 가와 보기를 관통하는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상, 느낀, 표현 이런 거니까 주제를 흐름을 찾아야 이게 복잡하지 않게 풀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은 이제
비판적인 의문이라고 했을 때 그냥 비판만 하면 안 되고 의문은 이 본문에 나와서 결과가 나왔으면 의문을 가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본문에 결과가 나와 있는 경우. 또 하나는 본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으면 또 답이 아니죠. 그러니까 본문에 나와 있는데 아직 결과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비판적 의문을 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게 본문의 내용을 섬세하게 찾아서 네. 의문은 생겼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찾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지문 A를 B함. A 중 하나가 A- 선지 A-를 B함.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선택지에 이렇게 선택지에 나와 1, 2, 3, 4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제시문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걸 구절로 끊으면 요 답은 이렇게 구절로 끊으면 요게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그 다음에 요거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같은지를. 항상 이렇게 뭐 이게 손가락이라면, 이게 손바닥이라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거 세 개를 다 검토해 보면 이것도 주어 부분, 목적어 부분, 서술어 부분에 있습니다. 그 일치 관계를 찾는 거예요. 이게 A면 요게 A-입니다. 이해됐죠? 네. 자, 변론을 약화. 그러면 변론을 약화시킨 것은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가 발생을 하면 변론을 약화시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A의 장점은 B의 단점이 되고 B의 장점은 A의 단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의 강력한 근거는 B를 약화시킵니다. 이렇게 끌어서 이해됐죠? 네. 자, 분류의 기준은 류는 종류이기 때문에 종류별로 나눠야 돼요. 그럼 종류라는 기준이 있어요, 명확하게. 그죠? 지문에 있는지, 보기에 있는지 기준이. 이 기준을 힌트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지문에 있든지, 보기에 있든지. 자, 현실과 다른 선지. 그죠? 근데 선지. 지구의 자전으로 어지럽다. 어지럽지 않죠? 네. 그러니까 현실, 그러니까 상식과 다른 선지인데 그럴듯하게 써일 때가 있을 때요. 그럼 상식에 벗어나면 이 상식에 벗어난 것을 제시문에 써놨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틀린 선지입니다. 선택지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주장하고 구체적으로 적용 주장하고 주장을 확장한다는 거라고 구체적인 적용. 이게 주장은 주관이죠. 네. 주관을 확장하는 것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그게 맞는지 보는 거랑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분류의 기준이 여러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분류의 기준이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죠. 연필 종류하고 샤프 종류 이렇게. 이해됐죠? 네. 하나만 아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주제로 들어가는 논의예요. 그러면 주제는 뭐라고요? 결과예요. 결과. 왜 그래요? 보고서는 사실성을 다루기 때문에 사실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주제의 논의라. 자, L 첨가와 L 첨가 사이시오. 그러면 요거는 한 개. 이게 문법 같은 경우에는 풀 때 보면 이 선택지에 나오는 먼저 이렇게 예시들부터 분석을 한 다음에 내용을 보는 게 훨씬 더 편해요. 내용을 보고 예시를 보는 것보다. 그러면 예시를,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들을 나누어서 그 나누어진 단어들을 보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 선택지 설명들을 볼 때 훨씬 편할 때가 많아요. 그랬을 때 이 단어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공통점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줘야죠. 그래서 L 첨가지, LL 첨가지. 서경은 서경,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하나 간단하게 알아야 되고, 이질적 반대는 동질적인데 다른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제 속세랑 자연, 속세는 왕이 있는 곳이에요. 왕. 임금이 있는 것, 출세할 수 있는 것. 자연은 임금이 없는 것. 조선시대에는 이렇습니다. A와 달리 제끼라 그러죠. B는 C에서 D하다. 그럼 B, 화살표, C 이렇게. 그러면 B는 주어고 D하다는 결론이고 C에서는 과정이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3단계로 하라고 했죠. A, B, C로. 그렇죠. 자, 시행의 배치는 한 줄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시행 배치, 한 줄짜리만 딱 있으면 시행 배치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짧은 거, 짧은 거, 이렇게 쓰면 요거랑 가치가 같아요. 감정의 가치, 생각의 가치. 네. 그러니까 하나하나 끊어서 봐야 되고, 만약에 마침표가 있으면 이 줄글처럼 단락으로 끊어서 봐야 됩니다.
독자의 반응은 뭐죠? 독자의 반응은 반응, 주제, 감상, 지문 중심의 선지인데 특히 서술어 중심입니다. 서술어. 감정, 느낌, 태도, 분위기, 어조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인물의 의도는 뒷부분에 실현되고 혹은 좌절된다. 그죠? 인물의 의도. 그러면 자, 이게 인사배입니다. 인물, 사건,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주제 구성 문체, 사람이 죽으면 주제 구성 문체인데, 이 구성을 만들 때는 인사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 관계도를 그리고, 이거에 서로의 관계를 하고, 여기에 배경을 넣으면, 인물, 요 화살표, 요 사이는, 얘랑의 관계는 사건이고, 요 가운데 들어가는 건 배경입니다. 자, 부사의 역할이지만, 명사절일 수 있으면, 명사절하고 부사절은 이거 명사로 쓰였느냐, 이거 서술어를 꾸몄느냐,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어떻든 수식을 했을 때, 그죠? 역할 자체랑 품사하고 조금씩은 다를 수 있다는 건데, 이제 어미를 확인해서 이게 명사절인지 부사절인지 판단합니다. 자, 단어는, 대체할 쌍, 바꿀 수 있는 쌍이 실력입니다. 이거랑 비슷하다, 이런 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책임을 조합한다. 그러면 책임 능력과 위법성 조각 사유 하나의 책임 능력도 있는데 책임 조각 사유도 있고. 그럼 뭐냐면 책임을 묻지 않는다. 책임질 나이가 안 된다. 위법된다는 거를 위법되지만 위법성을 조각시킨다. 왜? 그게 예를 들어서 때려 두드러 팼어. 그럼 나 형사요. 범인 잡느라고 그랬어. 위법성 조각사유가 될 수 있겠죠? 그죠? 네. 유리를 깨버렸어. 왜? 불 끌라고. 그럼 재물손괴가 안 되겠죠? 네. 이런 것처럼 법률에서 그 법경지식을 아느냐, 뭐 이런 차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이렇고요. 이어서 영어를 보면 A에서 B하다. 그죠? B하다. B가 결론인데 외울 때 A는 뭐 수거 같은 거 A는 B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해서 둘 다 외우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수거에는 A가 크다란 뜻이구나. A 부분이 포커스야. 이렇게 따로 외우셔야 돼요. 결론을. A가 크다란 뜻이야. 이렇게. 근데 막 A, S, or B 그러면은 A가 커요, B가 커요. 그럼 막 헷갈리죠. 시험 볼 때. 그럼 안 되니까 A는 크다. A, S, L. S, A는 B보다 크다. 그러니까 A는 크다구나. S, L 나오면 A가 고점이다. 이렇게까지 외우셔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순서 on과 더가 이게 형용사예요. 관사인데 이 관사가 형용사 구실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허더형명, 하우형어명 이렇게 어나 언의 위치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순서도 기억을 해야 된다.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so하고 because 그래서 so에서 will 것은 왜냐 하면이죠. 네. 그러면 이것도 그래요. so 결론, because 전 결론 because 이렇게 기억하시면 인과관계에서 선우를 알 수가 있겠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그렇고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해석을 해가면서 그 내용의 구조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래야 빠르게 결론을 찾아나가니까 시험 때문에 결론이 뭐냐 이런 걸 공부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빈칸 문장에서 A, 지문 A 하고 B, this A 이를 바꿔서 E가 오답이다. 그러면 A, this A라는 거예요. this A, 그죠? this A, 이 A를 바꿔서 그죠? 2번 받고 있어서 빈칸 문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 빈칸 문장 A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문장과 문장의 지문 사이의 관계를 공부를 하는 거겠죠? 네. 자, 빈칸 근처에 부정어가 있으면 너시냐 아니냐 뭐 때문에 내용이 확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결론을 잡았을 때 긍정으로 잡느냐 부정이냐에 따라서 고르는 단어가 확 달라지죠. 네. 자, more, thus, 부관, 추가, 인과, 다른 S, 같은 S와 밀접, 성격 다른, 이게 비슷한, 유사한 것들을 비교해서 표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이제 누적되죠. 네. 그러니까 자기가 틀린 단어들을 하면 내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하나를 정리해놓고 빈칸 1번을 해놨으면 많이 비워놔야죠. 네. 2번하고 정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거랑 비슷한 것들은 이 밑에다 계속 누적해서 정리를 해야죠. 네. 그래야 자기가 필살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 그래야 뇌에서 한 군데를 자꾸 뭉치죠. 네. 자, A 나쁜 것의 중요성 주제, 혼동주의 A를 피하자. A는 나쁘다.
그러면 주제가 나왔다. 그러면 A를 피하자. 이렇게 되면 A를 피하고 B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은 자, A가 아닌 것은 자연과학이 아닌 것은 그럼 뭐 걸로 돼요? B. 인문과학을 구하면 돼요. 그죠? 독재가 아닌 것은 민주주의를 구하든지 자연이 아닌 것은 인문을 구하든지 남자가 아닌 것은 그럼 여자 구하는 거죠. 그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 1, 2, 3, 4번에서 계속 여자가 아닌 것을 찾느니 남자를 찾는 확실한 반대가 있으면 이해됐어요? 네. 자, 주자 A 할 수 없다. A 할 수 없으니 뭐를 찾아요? B 하는 걸 찾는 게 더 훨씬 낫다. 네. 자, A는 B 한다. A는 C 한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 변화할 때는 그죠? A, B 한다 안 되고 C 한다 안 되고 그럼 상황에 따라 A 한다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상황 조건을 찾아서 조건이 아닌 것을 삭제형으로 풀어야죠. 네. 자, 부연 문장은 붙여서 설명하는데 보통은 이렇게 추상적인 주제를 얘기를 해주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뭐 한다. 보통은 뭐 한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 중에서 나는 이런 구체적인 걸 논하고 싶으면 그걸 붙여서 더 설명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게 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콤마가 있어도 수일치 문제일 수 있다. 원래 콤마가 있으면 여기 중장에 있고 문제가 있죠. 네. 수일체는 완결된 문장에서 하는 거죠. 네. 그럼 수일치의 종류는 예를 들어서 단수복수일치, 시제일치 또 뭐 있어요? 그다음에 뭐겠어요, 자세히는. 자, 그러니까 수일치 종류를 쭉 이렇게 문법으로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전체 틀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접속사 판단은 주제가 바뀌면 역적, 같으면 순적. 그러면 이 접속사의 종류들, 그러니까 연결어, 연결사들은 전부 다 먼저 공부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로. 그래서 연결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장에서 항상 확인해야 되고, 그래야 문장 구조를 배우는 겁니다. 강조의 의미에서 do, 그죠? thus, 그 3인칭으로, 그죠? 중량, 강조의 의미 있을 때, 이 두가 일반 동사로 쓰이고, 조동사도 쓰이고, 강조의 의미도 쓰입니다. 그죠? 그 두 동사는 따로 공부한다는 거죠, 또. 네. 자, 단수 수식에서 each, every, either, 복수는 versus all. 이렇게, 이 단수 복수 수일치 문제에서 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완료 시제여도 수일치까지 봐야 되고, SS 판단에서 S는 빼고 생략할 수도 있고, 그죠? 어법 판단에서. 원어프는 복수명사가 들어가고 관계가 없는 문장 역접 접속사 역접 접속사는 주의해야 된다. 그러면 다 연결어 문제에 대해서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연결어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들고 네. 연결어만 있는 거 검색해서 공부할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자, 영어는 이거고 영어는 이제 문장을 군계가 부족하다는 거죠. 자, 수학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면 A끼리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는 거죠. 네. 요거를 이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더 덩어리로 하고, 이걸 마이너스 1로 한 다음에 나머지 정리로 마이너스를 더하든지 빼든지 양식에서 하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인수분해 하는 것들은 이제 처절하게 연습을 해야 됩니다. 처절하게. 오래 나오니까. 자, 접기를 하면 딱 2개를 접으면 삼각형으로 접든, 뭐, 긴 띠를 접든 대응점이 있고, 그걸 연결이 되면 수직이나 이등분이 나오면 그러면 이렇게 두 변이 갖게 되면 이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을 이용하든지 수직인 직각의 성분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억각과 동의각을 이용하든지 그러죠. 이제 역함수에 관련해서 개수세기를 할 때 그죠? 정의역과 치역의 조건을 어떻게 다느냐, 자연수냐 뭐냐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렇게 겹쳤을 때 점 안에 들어갔을 때 이 선 긋는 거. 미분을 했을 때 가능성의 발레들. 이렇게 발레는 최대한 많이 외워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안 상향해서 발레는 쉽게 찾아내는데, 감으로. 네. 전체적인 상황을 모를 때는 발레라도 구체적으로, 발레는 나오는 걸 따로 싸그리 다 정리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자, 구분구조법은 부분을 면적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려서 점 찍어서 이제 좌표를 구하기도 하고, 이 그림 자체가 머릿속에 연상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범위가 이렇게 t하고 t+1로 정해졌을 때 최소값을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평행이동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네요. t 이건 x고 이건 y인데 여기서부터 아니다. 이거 범위니까 여기서부터 x 구간이 t에서 t+1 하나 좀 늘어나는 거 구간인데 최소값. 자, AN과 A2N.
여기 이렇게 숫자가 착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숫자 써졌을 때 여기 AIJ로 썼을 때 IJ로 썼을 때 뭐 행렬에서 행과 열로 나타날 수도 있고 여기에 쓰이는 것들 하나하나 맞춰봐야 되고 자 길이 되돌아온다고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짝으로 돼요. 그래서 대칭하고 X로 가고 Y로 왔다 이렇게 되면 두 배로 될 때가 있으니까 대칭해서 요게 그대로 대칭돼서 뒤집어진다는 거죠. 네. 최고차항의 관련식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 X와 A, fx에서 FAB면 미분계수와 부정석골이다. 이거는 요 가로치고 요거를 요 곱하기인가? 어떻게 써놨는지 모르겠네. 상수함수는 모든 점의 극값이다. 극값이다. 발레를 활용해라. 또 이게 본인 자체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하는 그 문제의 핵심을 수학은 네. 이해됐어요? 네. 자, 공 같은 이것도 가지수 찾는 방법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다른 같은 이렇게 해서 네. 확률에서 경품 확률은 같다.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자기가 좀 푸는 거죠. 여러 가지로. 이거는 이제 공식입니다. 여기 이 x자금 여기 제곱 아닌가? 모르겠는데 이거 제곱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것도 복잡한 식으로 이렇게 활용해서 쓴다는 거죠. 본인이. 이것도 이렇게 해주면 15까지는 이렇게도 구분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여기 m이고 여기 m 플러스 1이죠? 네. 그러니까 m-1 하고 15 쓰고 여기 15까지니까 15에서 m-1 요 의미지? 네. 요 전이 m-1이지? 네.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만큼을 구할 때는 이 전체를 구한 다음에 이만큼을 빼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m-1 이게 전체이고 여기 15까지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극합박의 존재고요. 발레는 fx는 0이고 gx는 구할 때 발레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둘이 다 정리하라고 나올 때마다 네. 요거를 미분하는 방법이죠. 여기는 x고 y고 gx 있을 때 네. 그럼 이걸 전체를 미분하게 되면 이걸 미분해서 밖으로 빼주고 안에 거를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요거 거를 미분하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내접원의 뿔은 단면으로 생각해라. 내접했을 때 내접원 안에 뿔 직접 못 구하면 나머지 먼저 계산하고 형태를 맞춰서 나머지 있는 걸 먼저 구하고 AN이 A1 검산 필수이다. A1 왜? 초항은 항상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일지에 따라서 이 초항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요 길이를 구하더라도 다 다르죠? 네. 그러니까 초항은 항상 계산해야 돼요. 왜? 출발점을 3부터 시작해야 되고 15부터 시작해도 되죠? 네. 그다음 규칙성이 30 커져도 똑같은데 초항에 따라 다르죠? 네. 이해되세요? 예. 그 얘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까먹게 되면 정리를 하게 돼요. 아차! 이해되세요? 예. 자, 이렇게 해서 국영수.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 때문에 틀리는 게 아니죠, 6개월 동안에. 그렇죠. 예, 기본으로 계속 확인해서 이렇게 실수를 안 하고 퍼펙트하게 만든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수를 안 하고 꼼꼼하게. 그러니까 자기 실수한 것들은 전부 다 따로 노트에다 정리를 해놓기 시작하는 게 이 실수를 먼저 잡아야 고수가 돼요. 실수를 잡지 못하면 고수 절대 못 돼요. 예. 그러니까 실수를 조금 하면서 공부를 엄청 잘할 수 있는데 그럼 초고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투수들 엄청 잘하는 투수인데 실투하면 패전 투수 되죠? 네. 그렇게 10번 하면 나중에 연봉 뚝 떨어지죠? 네. 실수를 안 해야 최고 연봉을 받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세요. 실수부터 잡는 겁니다. 네. 실수를 잡는 방법은 뭐라고요? 원칙과 기초를 계속 확인한 겁니다. 원칙과 규칙을 계속 확인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